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장이 아직 마감은 안 됐는데 굉장히 오늘 또 힘든 시장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좀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일단 카카오로 좀 돌아와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카카오 지금 어찌됐건 뭐 국감은 5일날 이제 또 진행된다라고는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뭐 우리 정치인들께서 또 어떤 식으로 우리 네이버나 뭐 카카오 등등 포함해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어떻게 또 이렇게 디스하고 물어뜯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이 플랫폼 독점 관련된 것이 사실 기존에는 그냥 내버려 둔 게 그래도 좀 점점 활성화가 되면서 그래도 경기에 뭐 악영향을 끼치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는데,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너무나 너네들이 갑질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처음에 좀 터지기도 시작했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소비자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영업을 하거나 이게 뭐 자영업자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하다못해 뭐 택시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택시 기사님들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카카오티라는 어플을 이용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 이제 일반 소비자는 고객 입장에서고, 고객 입장에서는 뭐 편리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 그렇죠?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분들,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우리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또 어떤 경쟁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혹시나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배민 같은 거 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카카오가 아니더라도 카카오에 관련된 어떤 카카오 계열사의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배민 서비스 아니면은 지금 카카오처럼 뭐 카카오 안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이용하면서 이건 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너무 불편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좀 댓글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이렇게 헐뜯고 하는 상황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투자자 관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께서 좀 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업을 우리가 그냥 기업만 바라볼 때는 사실 독점에 의한 부작용이 있고 피해자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일단은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독점을 해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고성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점유율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거고, 그 말은 즉 매출이나 이익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카카오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카카오의 부정적인 시각보다도 너무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더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 플랫폼 이슈가 터지기 직전에 제가 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카카오가 아무래도 꿈꾸는 거는 모든 이 생태계를, 카카오 생태계를 아예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카카오를 통해서 쇼핑을 하고, 카카오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카카오를 통해서 쇼핑몰을 이렇게 전달하고 공유를 하면서 뭐 증권도 그렇고 뭐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카카오의 생태계 안에 다 가둬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 요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어요. 근데 웬걸? 그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플랫폼 독점 규제 리스크가 탕 터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리더라고요. 아마 제가 요때쯤 카카오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카카오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슈가 터지면서 줄곧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카카오 대리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평일에 술을 한잔 마시러 가가지고 차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죠? 강북구 쪽으로 이제 술을 한번 마시러 갔는데, 지인 이제 가게에서. 그래서 술을 먹고서 이제 어제 술을 한잔 했기 때문에 대리를 불러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전 대리를 불러본 적이 없어서 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리를 부르는데 지인이 불러줬어요. 카카오 티로에서 이렇게 불러주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야 한 25,000원 나오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 뭐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는 안 잡힌대요. 가격을 올리면 된대요. 그래서 카카오 티는 제가 택시는 이용을 해봤거든요. 카카오 택시는 정해진 금액에서 뭐 1,000원 정도 콜 빨리 잡는 거 그런 것만 했었는데, 갑자기 뭐 금액을 막 올릴 수가 있대요. 경매같이 약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해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한 푼이라도 더 이제 챙길 수 있는 상황이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이러다 밑도 끝도 없으면 어떡하지? 기사의 수요가 많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난 25,000원짜리 5만원에 갈 수도 있고 6만원에 갈 수도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수료는 또 퍼센테이지로 떼먹을 거 아닙니까? 뭐 건당 얼마 이게 아니라 분명히 퍼센테이지로 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은 야, 그것 또한 또 굉장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놓고 보면은
이런 상황, 이런 플랫폼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 제가 이용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 풀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실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한 것들 댓글에 한 번씩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카카오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로 인해서 뭐 또 대폭 엄청 뭐 하락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이거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뭔가 또 우리 국회의원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거기에 맞게 또 이런 식으로 할 방향입니다, 뭐 이런 의견을 전달받고 주고받는 상황들은 있겠죠, 얼마든지.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틀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걸로 통해서 막 엄청 뭔가 우리가 펀더멘털적으로 큰 데미지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김범수 회장님도 그런 걸 알죠. 거기서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시행했을 때 어떤 기업의 성장성이나 사업의 내용에서 좀 데미지를 받을 만한 내용들은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고 당연한 거고, 그래서 무작정 그냥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겠습니다. 100% 이러지만은 않겠죠. 그럴 수 있는 것들만 물어봤으면 그냥 다 네네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김범수 회장님도 경영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국정감사도 끝나고 길게는 제가 봤을 때는 대선이 좀 끝나야 되지 않나. 지금은 정치적 개입이 좀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야 뭔가 좀 윤곽이 좀 나타나고 방향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수급도 좀 너무 좋지 않고 외국인들도 단타는 한번 치러 왔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채권 금리가 좀 빠졌을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서 이런 플랫폼 IT 기업들, 요런 기업,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 요런 애들은 이제 금리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조금 더 처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뭐 어떤 이슈가 됐든지 좀 더 추가적인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11만원 밑에 좀 튄다, 밑으로 좀 튀어내려온다, 요거는 저도 중장기관점이라면은 이 구간에서는 저도 좀 잡아볼 매력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만큼도 곡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오면 더 큰 곡소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근데 어떤 이슈로 내려오냐가 또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새로운 악재가 터져서 내려오면은 조금 골 아플 것 같은데, 단순 센티적인 영향으로 빠진다? 요건 한번 제가 봤을 때는 10만원, 11만원 선에서는 진짜 한번 비벼볼 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참 진짜 주식 못해 먹겠다 막 이런 소리도 하고 굉장히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하락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준비를 얼마나 하셨을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이게 100% 준비를 정말 깔끔하게 한다는 거는 주식 계좌를 다 비워놓는다라는 소리인데,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일부 현금 비중을 한 30%라도 보유를 좀 하고 계시면 그걸로도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월가에서도 코로나 이후로 중요하게 보는 기준선이 200일 이평선이었는데, 200일 이평선을 지지를 좀 잘 받아주다가 이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이제 한번 이탈을 한 뒤에 큰 폭으로 또 이탈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추세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에 만들어진 이 시장들의 어떤 종지부를 찍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보였던 그런 수준들처럼 예전과 같은 어떤 그러한 파동과 흐름과 움직임을 이제 찾아가지 않겠느냐. 지금 수준에서는 뭐 엄청 공격적으로 사들인다거나 아직까진 그런 순간은 아닌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2950포인트까지는 제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뭐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리스크들을 봤을 때는 좀 더 단기적인 충격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하고 시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장과 시간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때 당시에도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2008년도 리먼 사태 당시에도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저점까지 몇 퍼센트입니까? 53%가 빠졌어요. 53% 하락이 나오고 나서 저점부터 그 다음 상승 꼭대기까지 파동까지 146%가 올라왔고요.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에도 고점에서 저점까지 34%가 하락을 보인 뒤에 120%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도 만약에 시장이 고꾸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미국발 리스크, 중국발 리스크 계속 나와가지고 시장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면은 사실 2600포인트라 너무 많이 빠지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2950포인트까지는 일단 보고는 있단 말이죠.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고, 보통 통상 우리가 1월에서 3월달 같은 경우에도 한 300포인트 내에서 위아래로 움직였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대략적으로 고점 대비 300포인트 정도면 3000포인트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 테이퍼링 관련해가지고 유동성이 좀 압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한다면 2900 초중반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 순간부터는 또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볼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뭐 앞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또 긍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65년 만에 수출도 역대급 기록을 또 찍기도 했고,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고성장을 해가고 있어요. 경제 성장 전반치도 우리나라가 제일 좀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곡소리가 나더라도 뒷걸음질 쳐야 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뒷걸음질 쳐야 될 시간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힘내고 버텨주시면 더 좋은 기회가 다가오니까, 그 더 좋은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한 80에서 85%는 왔다고 봅니다. 제가 퍼센테이지로 그때마다 딱딱 짚어드렸죠. 지금은 대략 80에서 85%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여러분들이 버티냐 못 버티냐에 따라서 앞으로가 달라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마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시장은 바닥을 계속 지금 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뭐 가만히 기다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메이저들도 지금 전부 다 매도세, 영상 녹화할 때 대비해서 하락 종목이 더 많아진 상황,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흘러가지만 결국에 이 또한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도 어쨌든 외부적인 영향이 됐건 뭐가 됐든 좀 충격을 좀 받아서 11만원 밑으로 좀 더 빠져주면은 매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돼서는. 그죠? 그런 것만 한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사실 2차 전지가 좀 그나마 강했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아직까지 그래도 빨간불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렇게 수익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2차 전지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좀 강해요. 9월달 좀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라도 수익을 또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라낼 것들은 잘라내지만 잘라내지 않고도 살려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또 많아요. 무조건 손절을 한다고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우리 보유 종목들 중에서 또 커버를 다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이렇게 수익 보고 계시고, 유튜브에서도 좋은 종목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자, 이번 영상에서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은 JYP 엔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41,000원 부근에서는 매수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제가 VIP방에 있는 브리핑을 좀 디테일하게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인 브리핑을 드릴 수 있으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JYP 엔터 약간 뭐 너무 빠른 단타 이런 유형은 아니에요. 약간의 스윙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41,000원 부근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VIP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보통 그냥 감정에 휘말려서 투매를 많이 좀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투매를 조금 이겨낼 줄도 알아야 되고, 잘라내는 종목들의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자르면 안 되겠죠. 괜히 밸류 좋고 실적 좋은데 그냥 단순하게 손실률이 좀 깊다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거나 손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존에 30일에 추가 30일 더 드리니까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뭐 초보자 아닌 분들도 이벤트가 적용시켜 드릴 텐데, 진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진짜 가나다부터 가르쳐 드린다라는 느낌으로 방을 별도로 좀 운영을 해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준비를 해볼 거고, 여러분들 참여도에 따라서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벤트는 요번 이벤트를 끝으로 해가지고 당분간 이벤트는 잠정 보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번 연휴까지만 이벤트 딱 진행이 되니까 연락 주시는 분들께 적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